지금 객체 데이터를 생성해서 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운 거는 오브젝트라는 걸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 클래스 변수라고도 하는데, 자, 그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영역 중에 주된 영역인 정적 메모리 영역, 메소드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힘 영역, 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배워보는 거예요. 차이점. 자, 여기 패키지에 와서 com.cosmos,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레슨 19네요. static class variable.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되려면 제가 항상 뭘 써야 된다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를 꼭 써줘야 돼요. 자, 이게 메인의 시그니처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써드리는 거고요. 시그니처라는 건 약속되어 있는 구조, 이런 거죠. 베리어블을 제가 오타를 냈네요. 보면 R이 빠졌어요. R. 자, 요거를 오타 놨으면 이름 변경해서 베리어블 이렇게 되겠네요. 베리어블. 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가 객체도 만들고 출력도 하고 입력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본 게 이렇게 출력이죠. 그렇죠? 안녕. 자, 이때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자열을 자료형 데이터라고 불렀어요. 자, 안녕.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형을, 자료형 데이터형을 만들어 봤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클래스라 하고, 예를 들어 뭐 학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튜던트. 자, 만약 내가 이제 과제 때문에 스튜던트를 여기 만들었다 그러면 스튜던트 2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또는 뭐 2,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스튜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먹는 건 아니고. 자, 스튜던트.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필드 학생이니까 학점도 있고, 학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있고, 이름도 있겠죠? 이름도 있고, 학번도 있고, 학번을 그냥 넘버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학점은 문자열일 수도 있고 점수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객체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객체라는 자료형으로 new student. 그렇죠? 자, student의 student는 new stude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학생의 이름도 넣고, 자, 자료를 필드로 관리를 하죠. 이름도 넣고, 자, 성적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형의 필드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 필드를 만들자마자 우리가 채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생성자라고 했죠. public의 student.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이름이 꼭 필요해. 그러면 이름을 일단 디폴트 하나 만들고요. 자, 만들고 자, 다시 하나 더 쓰고, 자, 학생은 이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름을 무조건 처음엔 초기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체를 만들 때 이름을
쓰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객체라는 친구는요. 자,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쓰는 사람도 많네. 아이고, 죄송해요. 줄인다는 걸. 자, 다시. 자, 스튜던트에 스코어도 있고, 그레이드도 있고, 네임도 있고, 학번도 있고. 자, 너무 많으니까 그레이드랑 넘버 이렇게 빼버릴게요. 스코어랑 네임만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쓰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너무 길면 자꾸 내려가서 여러분들 보기 힘들어서 두 개는 지웠어요.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튜던트의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우리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했냐면, 자, 인스턴트 푸드를 먹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스튜던트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의 객체는 쉽게 만들고 쉽게 지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객체를 엄청 자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들고 쉽게 삭제되는 거는 누구 덕분이라고 했냐면 흰 메모리 영역 때문이라 했어요. 흰 메모리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GC가 자, garbage collection이 안 쓰는 건 지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걱정 없이 객체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객체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자, 어떤 건?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라는 데이터를 배워볼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객체라는 데이터고요. 그렇죠? 자, 데이터가 객체인 거죠. 자, 이번에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스튜던트에 와서 스튜던트. 자, 스태틱이라고 선언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카운팅 해볼까요? 카운트. 자, 이 친구는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스튜던트의 카운트예요. 스튜던트의 카운트인데, 스튜던트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 친구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로 존재해요. 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필드라고 안 할게요. 변수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로 존재한다. 자, 이때 이 친구들은 클래스의 이름을 빌려다 써서 클래스 변수라 불러요. 자, 그래서 제가 자,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int 자, 카운트를 못 만들어서요. 자, 카운트를 못 만들어서 cnt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필드고요. 자, 이 친구는 필드. 자, 이 친구는 클래스 변수예요.
자, 두 개는 달라요. 자, 두 개는 달라요. 자, 클래스 변수는 독립적인 데이터고요. 필드는 스튜던트에 소속되어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필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독립적이에요. 두 개 차이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서 자, 내가 저 친구를 참조할 때 자, sout하고 그냥 student.count라고 하면 참조가 돼요. 왜? 저 친구는 독립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자, 독립적이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CNT를 호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호출할 수 없어. 그래요. 자, 이유는 스튜던트가 객체가 되었을 때만 필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스튜던트가 객체가 될 때만 데이터로 존재해요. 이때 데이터의 형태가 스튜던트에 소속되어 있어서 스튜던트의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NT를 호출하려면 꼭 자,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3는 new student라고 sout으로 student 3.cnt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또는 어떻게 new student의 cnt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돼요. 자, 출력을 보면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일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자, 000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제가 재밌는 걸 해볼 건데 별로 재밌진 않아요. 그렇죠? 볼게요. 자, 제가 스튜던트의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볼 거예요. 자,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자, 또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스튜던트의 2의 그렇죠? CNT를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3의 CNT를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자, 이 수업은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카운트라는 이 친구는 항상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 자, 이 CNT는 객체의 필드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친구는 1, 자, 이 친구도 1, 하지만 이 친구는 1에서 2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클래스 변수는 우리가 스태틱으로 써져 있는 걸 클래스 변수라 한다 그랬어요. 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자, 이 친구는 항상 같은 데이터를 공유해요. 하지만 객체는요, 독립적이에요.
객체는 유연산자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독립적이에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렇죠? SOut의 student의 count. 자, 이때 2가 되면 제 말이 맞는 거고요. 자, 이 두 개가 자, 독립적이기 때문에 11이다. 2가 아니라 11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공유하지 않는 거죠. 요 CNT라는 데이터를. 그렇죠? CNT라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 실행해 보면 211 이렇게 뜨죠. 그렇죠? 211. 자, 우리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요 객체에서 카운트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객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new student의 카운트를 자,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플러스 하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권장하진 않아요. 자, 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클래스 변수는 객체로 참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권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작과는 관련 없는 코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몇이 될까요? 2일까요? 3일까요? 자, 객체의 카운트를 변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클래스 변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이 돼요. 자, 3. 이 친구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튜던트 카운트를 증가시킨 거랑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스튜던트 카운트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실행. 자, 3이 되죠? 이렇게 3.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그럼 언제 보느냐? 자, 언제 봤냐? 자, math.py라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이를 호출하려면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어떻게 써야 돼요? new math의 파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new math의 파이.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파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파이는 무슨 변수예요? 클래스 변수예요. 자, 이 친구 파이도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스태틱인지 아닌지 보면 되겠죠? 자,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이렇게 보면 스태틱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스태틱만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객체 선언 없이 데이터를 쓰려면 스태틱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스태틱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파이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3.14라는 원주율을 공유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렇죠? 파이는 왜 존재한다? 공유 데이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스태틱을 쓰는 거예요? 클래스 변수는 공유 데이터인 경우에는 클래스 변수를 써요. 클래스 변수의 특징은 공유 데이터인 경우. 자, 우리 아까 정호 씨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 왜 전부 다 스태틱으로 안 하고 객체로 만드냐?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객체와 클래스 변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객체는 다 독립적이라 그랬어요. 클래스 변수는 공립적인 게 아니라 공유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학생이란 정보를 자, 우리 아까 정호 씨한테 한 것처럼 클래스 변수에 저장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정호 씨였다가 학생이 범준 씨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 학생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정호 씨였다가 범준 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의 데이터들은 정호 씨였다가 범준 씨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느 정도는 정호 씨의 정보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범준 씨로 바뀔 때 그때 이 학생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보를 저장할 때 하나의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면 그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데이터들은 그냥 객체로 인스턴스하게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정호 씨 만들고 범준 씨 만들고 안 쓰면 지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그리고 파이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데이터가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데이터. 자,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공유해서 쓰는 게 나아요.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것보다 이 친구는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공유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객체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자주 바뀌는 데이터를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용도. 클래스 변수는 처음에 땅 하고 만들어지면 계속 공유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써요. 자,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상수는 뭐죠? 자, 우리가 파이널이라고 붙이는 게 상수죠. 이 친구는 다시는 바뀌지 않죠. 아까 정보성 데이터가 어떻다고 했어요? 바뀌지 않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자, 이런 파이 같은 정보성 데이터는 상수로 선언해요.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들은 대체로 상수예요. 아시겠죠? 상수로 정의하면 어때요? 바뀌지 않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3.14라는 데이터를 기대했는데 누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언된 3.14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되어서 보통은 무조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아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그림 설명할 때 이번에는 메소드 영역이라는 게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거예요. 펜 감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까 펜이 자꾸 세게 눌려서 얘를 사용자 지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하지 뭐, 그렇죠? 됐다. 여기 뭐가 있네요? 이게 뭐야? 아, 옆에 침범했구나.
자,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야, 이렇게 크냐? 깜짝 놀랐네. 자, 클래스 A예요. 그쵸? A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퍼블릭. 자, 그냥 좀 키워서 옆으로 씌우자. 그쵸? 자, 퍼블릭.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퍼블릭. 그러면 문서가 각자 따로따로겠죠. 그쵸? A.자바가 될 거고, 얘는 B.자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이 있어요. 자, 메인이 있는 어플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가 앱이라고 할게요. 앱은 보통 여기에 메인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메인은 시그니처가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가 되겠죠. 그렇죠? 자,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줄일게요. 자, 이거 좀 키울게요. 자, 여기 B에 자, 우리가 스태틱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스태틱이죠. 그렇죠? int a는 10. 그렇죠? 자, 여기는 그냥 int a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 내가 요 10이라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b.a라고만 호출만 하면 요 1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왔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클래스 A에 써져 있는 A는 자, 이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꼭 new A는 A라고 해야지. 자, 조금만 다시. A는 A라고 해야지 이 친구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객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필드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독립체예요. 그냥 이름만 갖춰다 써요. 이 친구 이름만. 그래서 이 친구를 클래스 변수라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장되는 게 참 웃겨요. 자, 저장이 어떻게 되나? 자, 메모리는요, 크게,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에는 뭐 PC 레지스터랑 뭐 이런 거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나머지 것들은 저장 용도가 아니라 실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PC 레지스터라든가 스택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이런 것들은 실행과 관련되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개. 자, 어떻게 메소드 영역과 힙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거. 자, 메소드 영역과 자, 여기에 힙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힙은요, 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적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동적 영역. 힙은 동적 영역. 자, 우리가 이렇게 new a라고 하면요. 여기에 이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동적 영역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누가 있다? GC, 가버니지 컬렉션에 의해서 안 쓰면 지우는 이런 영역이 동적 영역이에요. 왜 동적이에요? 만들었다가 지우고 만들었다 지우고 해서 동적 영역이 돼요. 자, 이런 영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메소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메소드 영역. 자, 요거. 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여기에 메인 어플을 이렇게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 실행하는 명령어 뭐예요?
자바, 그렇죠? 그다음에 앱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의 메인이 실행이 돼요.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 자바가 처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쓰이는 클래스들을 분석을 해요. 이 앱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 저장하냐면 여기 메소드 영역에다가 먼저 저장을 해요. 자, 이때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 로더라 불러요. 자, 언제 이 메인이 실행되기 전에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기 전에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말 그대로 로딩할 때 로더예요. 클래스를 읽어 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클래스가 누가 있어요?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고 앱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요 세 개를 저장을 한다고요. 여기다가 읽어서. 이때 이제 A라는 클래스는 설계도죠. 설계도 형태로 여기는 필드 A가 있구나. 자, 이 친구는 B는 현재 설계도 안에 필드가 없어. B만 저장하고. 앱도 필드가 없으니까 그냥 앱 이렇게 저장을 했을 거예요. 자, 이때 클래스 로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클래스들을 분석해요. 여기에 필드가 있고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고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자, 클래스 로더가 하는 일들은 이 코드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요. 자, 분석하다가 자, 여기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으면 너는 독립체네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B.A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10이라는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참조를 이렇게 시켜놔요. 데이터가 이렇게 미리 생겨요. 자, 이 친구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설계도. 자, 이 친구는 데이터고, 자, 이 친구들은 설계도예요. 자, 그러다가 보고, A라는 객체를 만들었네 하면, 자, 이때 어떻게 해요? new A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이때. 자, 그래서, 자, 이 메소드 영역은 언제 클래스를 읽다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여기 스태틱이 있네 하면 그때 저장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내용들, 요 설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클래스 정보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고 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함수들의 정보들도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함수 정보. 함수 정보를 왜 따로 저장하냐면 이 함수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메소드 테이블. 자, 여기다가 특정 메소드들을 저장해 놨다가 빨리빨리 실행하도록 이 메소드 이름들을 미리 저장을 해놔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할 때 빠르겠죠, 그쵸? 실행할 때 빨라요. 그러면 메소드 메모리 영역은 중요한 것들만 저장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저장할까요? 중요한 것만 저장되죠? 자, 그래서 이 메소드 영역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비지 컬렉션이 없어요. GC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정적 메모리 영역이라 불러요. 가만히 있는다고. 처음에 쫙 읽어서 다 확인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 그래서 정적이에요. 건들질 않아. 지우질 않아. 내 필요 없어 지워. 필요 없어 지워. 이런 거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적 메모리 영역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메소드 영역이라 하죠. 그쵸? 메소드 영역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클래스들을 읽어서 중요한 함수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름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를 메소드 영역이라 해요. 여기 하는 일은 누가 해요? 클래스 로더가 해요. 자, 그런데 이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다? 로드를 하는 도중에 있으면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자, 스태틱으로 선언된 이 친구는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스태틱이에요. 이 말은 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스태틱이라는 한국말이 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정적이에요. 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친구는 선언해 놓으면 사라질 일이 없어요. 사라질 일이 없어.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참조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참조가 돼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스태틱이에요. 힙은 어떻다? 만들고 안 쓰면 지우고, 만들고 안 쓰면 지우고. 심지어 언제 만들어져요? 클래스가 로드할 때가 아니라 메인이 실행되는 시점에 만들어요. 힙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 메인이 실행되는 도중이에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건 언제? 클래스를 읽다가 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 독립적이다. 이 클래스와는 관련이 없다. 지금 만들 때 어떻게 됐어요? B라는 친구가 있고 B랑 별개로 데이터로 만들어지죠. 두 개는 독립적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개는 이 친구는 이름만 가져다 쓴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클래스 변수예요. 자, 이 친구 이름이 클래스 변수인 이유는 클래스 이름을 가져다 써서 변수만 썼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뜻. 그 다음에 메소드 영역이라는 게 있다. 이 친구는 정적이다. 그래서 여기 저장된 이 스태틱 데이터는 정적 데이터다. 만들어지면 삭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공유 데이터로 쓰기가 좋더라.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메모리 영역을 정리를 했어요. 자, 메서드 영역, 클래스 정보와 스태틱 변수. 요거를 뭐라고 한다? 클래스 변수라 하더라. 그렇죠? 메서드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하고 힙 영역은 메인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new 연산자로 생성된 객체가 있으면 그 친구를 객체로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우선 알면 돼요. 나머지 세 가지는 뭐예요? 실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CPU랑 관련해서 이렇게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드렸던 문서.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들을 설명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미리 예습해보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면 그때 제가 수업을 하든가 할게요. 그렇죠? 자, 그렇게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는 따로다. 따로 노는 친구다. 스튜던트와 별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걸 언제 봤다? 많이 봤어요. 그렇죠? 파이도 봤고 언제 봤냐면 arrays to string도 봤어요. 그렇죠? 변수도 쓸 수, 메소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int array는 1, 2, 3 했을 때 우리가 arrays.toString 바로 썼죠? 자, 지금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new arrays to string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지금 private 생성자라서 못하게 막고 있고요. 자, 지금 toString 어떻게 호출하고 있어요? 그냥 호출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toString은 클래스 메소드라서 그래요. 그렇죠?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메소드겠죠.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했던 거였죠.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스태틱이죠. 스태틱. 그래서 스태틱은 필드도 할 수 있고 메소드도 할 수 있어요. 메소드를 해놓으면 바로 객체 없이 실행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다가 10분 되면 밥 먹으러 갈게요. 자, 고생했고요.